어느 20대 남자의 조금은 사적인 이야기, 달 읽는 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달 읽는 밤의 진행자 달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석원 작가님의 이 보통의 존재 책을 계속 읽어볼 텐데요. 지난번 영상이 조금 낭독이 챕터 전체를 읽다 보니까 조금 길게 느껴졌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번에는 한번 좀 문장에만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저의 이야기, 왜 이 문장을 밑줄 치게 됐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제가 팟캐스트에서 하던 방식인데 결국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막상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또 다른 숙제인 것 같지만 오늘 그 숙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조금 다른 방식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영상과 비교해서 이번 영상이나 지난번 영상 중에 어떤 게 괜찮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99쪽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달아나고 싶고 회의하던 것들로부터 나와 내 삶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인 순간 나의 모든 아쉬움들은 그제야 비로소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로 잘나지 않은 내 가족과 친구들, 무엇보다 늘 부끄럽게 여기던 내 자신까지, 바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내게 건넨 힘과 그들과 함께했던 세월 덕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본인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싫어했었다고 해야 되나? 중학교 때 변성기가 늦게 오기도 했었고, 약간 제가 사회적인 통념상 좀 남자다운 사람은 아니어서, 중학교 때는 왜 그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무리지어서 막 괜히 남자다운, 사회적 통념의 그 남성다움을 막 표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에 주로 이제 그런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통념상의 여성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요즘이야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자다운 게 뭔데? 라는 질문을 당연하게 건넬 수 있는 사회지만 그때만 해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뭔가 고정관념스럽게 남자다운 거, 여자다운 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좀 저는 저의 그런 모습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의적으로 싫었다기보다는 좀 몇몇 남자애들이 나를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특이한 애처럼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자기 혐오에 빠진 건 아니었는데 나를 이루고 있는 막 이런 세세한 성격들 같은 것도 막 주변에서는 막 성격 좋고 막 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또 이제 대학교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저의 이런 면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을 가보니까 약간 저도 좀 특이한 성격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에는 더 흔히 말하는 돌아이 같은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저야 그냥 정말 평범한 축에 속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좀 어른이 되면서 나의 그냥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거에 맞춰서 성과가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달밤이다. 제 이름이 물론 있지만 지금은 나는 달밤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뭔가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것보다도 그냥 나는 땡땡땡이다의 그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좀 뭐랄까 요새는 저의 자산이자 저의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밑줄 친 문장처럼 뭔가 여지껏 나를 이끌어온 건 뭔가 수많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싫어하던 것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런 모습을 사랑해주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란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싫어하고 계신 본인의 모습들 아니면 주변의 상황들 혹시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 미래의 그 어느 자리에 있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주진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문장입니다. 104쪽 이별 뒤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연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씁쓸하지만 헤어짐이 쉬워진 대신 이제는 헤어짐조차 영원하지 않게 된 것을 위헌으로 삼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날 이별 뒤의 사랑은 이렇게 다시 볼 수 없는 그리움이 아닌 담담함으로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사랑과 사귈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이게 헤어지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이제 연애를 좀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얘기해주는 조언이 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이렇게 조언을 또 해주고 뭐 또 지금 살다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글처럼 뭔가 헤어짐조차 이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뭔가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에 대해서 되게 이상을 갖곤 하잖아요. 뭐 그게 드라마의 영향이든 소설의 영향이든 뭔가 지그시 한 명을 사랑하는 그런 해바라기적인 사랑이 되게 이상적이고 멋있고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랑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많은 드라마에서 아직도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더 입체적인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주변만 봐도 사실 이제 뭐 오랫동안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짧게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다 보면 정말 뭐 사랑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헤어짐조차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되게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아직도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헤어짐도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고 계신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감정을 느끼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이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143쪽 말과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보고 싶어. 좋아해. 사랑해. 아무런 의심이나 회의 없이 정말로 순수하고 영원하게 느껴지는 그 말들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던 순간들이 그립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듣는 사랑해 라는 말은 여전히 애틋하지만 어쩐지 지금의 그 말 속에는 슬픔이 배어있다. 이건 아까 앞에 제가 읽어드린 문장하고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헤어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또 다시 그 사람한테 사랑해, 보고 싶어, 좋아해 뭐 이런 말들을 듣게 될 텐데요. 그런 게 이제 몇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제서야 느끼는 거죠. 내가 처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그 느낌이 맞나?
제가 좀 그랬어요. 뭐랄까, 좀 첫 연애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듣는 사랑해라는 말이 내가 알던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맞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랑의 다른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 첫 연애는 더 어렸고 더 순수했고 막 그랬던 순간에 들었던 사랑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듣는 사랑이라는 감정인 거고, 그 이후에 듣는 건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듣든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의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듣든 그건 정말 다른 느낌의 사랑해라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추상적이지만 되게 나에게 있어서는 뭔가 일방향적인 딱 하나밖에 없는 듯한, 내가 사랑하는 모습은, 내가 사랑받는 모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상 다 다르거든요. 제가 누군가 A랑 사귈 때랑 B랑 사귈 때랑 다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 이게 사랑이라는 결국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사랑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첫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말이 애틋할 수는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의 사랑, 제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습도 되게 저답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랑받는 모습도 되게 저답다고 생각을 해서 애틋하긴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모양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조금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정말로 순수했던 그 어릴 적 사랑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젠 그런 사랑도 있지 라며 다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다음 문장입니다. 208쪽 죽음에 관한 상상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슬프면 우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 다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게 아닌가. 난 너무 슬퍼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한 일주일인가 지나니 마치 거짓말처럼 감정이 스르륵 페이드아웃 되는 걸 경험했을 때, 그때의 그 황당한 기분을 잊을 수 없다. 마치 슬픔이 무슨 물체라도 되어서 누가 그걸 갖다 줬다가 도로 가지고 간 것만 같은 그런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제가 좀 되게 우울감에 심하게 빠졌을 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우울해서 어떻게 살아?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줬던 많은 어떤 이런 책들도 있고 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다 정말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 말이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일 거야. 물론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는 건 되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안 가니까 문제인 거지. 그런데 뭐 지금에서야 좀 나아진 상태에서 보면 시간이 정말 약이라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나는 어떻게 견뎠어야 됐나?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는 게 결국 약이었나? 그럼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책을 제가 벌써 한 5번째 읽는데 이 문장이 오늘은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요새 제가 좀 다시 우울감이 좀 있거든요. 이게 막 죽고 싶다 그런 건 아닌데 요새 되게 미세먼지가 없어서 날이 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퇴근을 하고 맑은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었어서 그런가? 왠지 이 맑은 하늘, 이 맑은 순간이 딱 올해일 것만 같은 느낌? 올해가 지나고 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느낌? 내 인생 삶이 좀 뭔가 TV 전선 뽑듯이 이렇게 뽁 하고 뽑힐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는 되게 그런 거에 갑자기 공포감이 확 몰려와서 엄청 무서웠는데
오늘도 이제 방송 준비를 위해서 이 문장을 읽다 보니까 맞아, 나 옛날에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뭐 어떻게 버티는지 몰라도 그냥 묵묵히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되게 묵묵히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런 안도감?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되게 힘들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뭔가 이렇게 유튜브도 촬영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결국 그래도 제가 느낀 건 시간이 약이라는 거 뭔가 이 문장을 오늘 보면서 다시금 느낀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이 책을 접하고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버텨주세요. 무언가 놓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은 한 쪽짜리여서 제가 다 읽어드릴 건데요. 이 글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제가 이건 꼭 다 저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241쪽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사랑. 아끼고 아끼느라 입속에 꾹꾹 눌러 몇 번이고 참고 또 참으며 담아둔 말. 사랑해. 나는 알았다.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사랑이구나. 하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사랑이로구나.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 문장은 그냥 뭐랄까 제가 이렇게 문장을 체크할 때 제가 좀 도움받고 싶어서 체크하는 문장이 있고 좀 힐링이 되니까 아니면 이건 좀 누군가한테 꼭 읽어주고 싶다. 물론 그게 이제 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문장이 있죠. 근데 이게 그런 문장, 후자의 문장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문장인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근데 이 마지막 말에 딱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노력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보면 괜히 그냥 친구한테 나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런 말 해주기 민망하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이제 내가 책에서 좋은 구절 봤는데 너한테 꼭 해주고 싶어서 라고 말한 다음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해주면 되게 그냥 뭐 1타입이 좋은 책도 선물해주고 좋은 나의 감정도 같이 선물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뭔가 그런 것 같아서 이건 뭔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문장인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문장을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264쪽 나는 왜 영어를 배웠나? 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둘만의 언어를 갖게 되는 것. 한번 잃어버린 말들은 좀처럼 되찾아지지 않았다. 가끔 그때 썼던 노트를 열어 격렬히 쓰여있는 문구들을 볼 때면 웃음이 난다. 이렇게 아파하고 화내고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원했던 내 어린 마음과 감정이 생생히 살아있던 시간들. 그때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가 있었지. 이번 문장도 사랑과 관련된 문장이네요. 이 문장도 제가 이전 문장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때 좀 그 어렸던 순수했던 사랑해라는 그 사랑의 감정을 그리워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 문장과 함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둘만의 언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랑해라는 말이 이런 둘만의 언어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당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해라는 말,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사랑해라는 말은 딱 그 순간에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뭔가 그 둘만의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 사랑해라는 게 지금 내가 다른 누군가가 생겨서 사랑해라고 하는데 왜 그때 그런 느낌이 없을까? 사랑해라는 건 그냥 사랑해, 뭐 영어로 하면 I love you 이렇게 단어고 문장이고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많은 느낌과 감정, 상황들은 결국 그 온전한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일기나 뭔가 그때 썼던 노트 이런 걸 열어서 확인해 봤을 때도 그냥 일기도 왜 필체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술 취해서 쓴 필체 아니면 꾹꾹 눌렀던 필체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던 막 그런 필체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때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가 있었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도 좀 사랑해라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아끼는 편이긴 한데 결국 지금 우리가 뱉는 사랑해라는 말도 지금의 딱 상황과 감정과 어떤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해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이 사랑해라는 말도 언젠가 그리워하게 될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아끼지 말고 많이 해두는 게 좀 우리가 나중에 또 추억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한 챕터로 다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두 쪽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챕터의 글이 책 마지막 여기에 딱 실렸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과 339쪽 트루먼 쇼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죽은 이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생을 마친 후 나의 생을 장식했던 모든 출연진들이 나타나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박수를 치며 나를 격려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웃으며 내게 이렇게 말해준다. 모든 게 쇼였어.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나를 절망시켰던 그 모든 모순되고 불합리하며 잔인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모든 게 다 인생이라는 연극이자 쇼에 불과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해주면 좋겠다. 어디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고 누구든 병들거나 죽지 않으며 사랑은 결코 시들어 소멸하지 않아 이별 따위 없는 모함과 오해와 갈등 같은 것 없는 진짜 천국. 그런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금의 이 현실은 모두 연극이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짧은 두 쪽에 작가가 담고자 한 그 수많은 문장, 감정들이 다 담겨 있어서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트루먼 쇼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에서 또 놀랐고, 세 번째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의 통찰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뭔가 우리가 트루먼 쇼 하면 뭔가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이 진짜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 사회학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도 그랬었고, 근데 뭔가 이걸 죽음 이후로 생각했다는 거가 너무 쇼킹했고, 근데 그 사고가 너무 제가 원하던 그런 감정들,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지금부터 펼쳐질 세상은 이별 없고, 질병 없고, 갈등 없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 지금부터가 바로 진짜 너의 삶이라고 뭔가 그렇게 얘기해준다면 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인생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가 아니라 뭐랄까 그냥 항상 꿈꾸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꿔라 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꿈이라는 게 현생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지향점을 딱 꿈이라고 잡고 그걸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정말 이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 꾸는 것도 되게 비현실적이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이렇게 문학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거에 저처럼 공감을 하고 막 맞아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에 좀 되게 많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여러분들 인생이 트루먼 쇼였으면 좋겠나요? 갑자기 트루먼 쇼라고 하니까 이 말도 꼭 해주고 싶네요. 왜 흔히들 우리가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저도 몇 번 그랬던 순간이 있는데요. 지금도 약간 이 트루먼 쇼가 아니었으면 하는 나를 붙잡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제 주변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분명 이 힘들고 거친 세상이지만 이 순간순간을 버텨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사랑들, 결국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랑들을 다시 잊어버리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순간인 거잖아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트루먼 쇼가 아니라 그래, 이 삶도 참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책을 낭독하고 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생각보다 카메라 켜져 있으면 제 이야기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저는 타고난 말빨의 왕인가 봐요. 뭔가 그냥 어쨌든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좋네요. 물론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또 얼굴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도 맞아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실 걸 생각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떤 게 좀 좋으신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를 또 해드려야겠죠. 저희 이 보통의 존재 제가 좀 몇 개 스킵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끝이 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다룰 글은 바로 또 안 보이네요. 너무 빛이 나는 시집이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독립출판 서적을 제가 몇 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시집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집은 고인물은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고 라는 시집인데요. 제 친한 친구가 쓴 책입니다. 이상협 시인이 쓰신 글인데 또 제 친구의 책이긴 하지만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시집이라 한번 시집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컨텐츠를 여러 가지 시도해봐야죠. 시도해보면서 또 감정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저의 고정적인 멘트 하면서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익어가는 이 밤, 부디 아픈 밤이 아니길 바랄게요. 안녕.